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. 경영지도사 중소기업 법령을 맡게 된 고비안입니다. 여러분들 이제 경영지도사라는 그 시험에 도전하시게 되는데요. 그 중에서도 이제 저는 중소기업 법령을 맡게 됐어요. 이 중소기업 법령이라는 것 자체가 법 공부를 해보신 분들이야 뭐 쉽게 접근하실 수 있을지 몰라도 이 법 공부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조금 매우 힘드시게 느껴지실 겁니다. 어떤 점에서 특히 어렵게 느껴지시냐면 이 법령이라는 것 자체가 약간 말 자체, 용어 자체에 어려움이 있고요. 그 다음에 이게 용어 자체가 어려운 것 플러스 거의 반복적인 내용들이에요. 근데 약간씩 살짝씩 다릅니다. 그래서 주의력 깊게 보지 않으시면 이 함정에 걸려들기가 너무 쉬워요. 그리고 이 공부 자체의 특징이 굉장히 지루한 느낌이 있습니다. 그래서 왜냐면 봤던 것만 같은데 보통 이제 기시감이라고 하는데 이미 봤었던 느낌인데 약간씩 또 달라요. 그래서 공부하시기에 조금 약간 어렵다라는 느낌을 받으시게 됩니다. 그렇지만 또 다른 과목도 엄청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또 득점을 해 주셔야 되고 다른 사항들을 봤을 때는 또 득점하시기가 비교적 또 쉬운 재무나 회계 뭐 이런 것들에 비하면 비교적 또 쉬운 부분이라서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또 성적을 내주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죠. 그래서 힘드시겠지만 두 가지 방식을 좀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. 여기는요, 외우려고 너무 하시면 잘 안 외워집니다. 그럼 어떤 방식? 첫째는 반복적으로 보시는 것. 뭐 첫째,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. 읽고 또 읽고 하셔야 돼요.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읽고 또 읽고 하셔서 익히신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. 왜냐면 정말 하나하나 정도가 살짝 다른 건데 그런 걸 시험에서 포인트로 잡아서 내요. 그러니까 이게 뭐 거의 비슷한데 아니 내가 안 틀린 것 같은데 근데 틀려요.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뒤에 보시면 말씀드리겠지만 이 계획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. 무슨 육성계획, 종합계획 이런 것들이 많고 그 다음에 위원회들이 정말 많거든요. 협회도 나오고요. 그 다음에 지능기금이나 지능공단 뭐 이런 것들 정말 비슷한 것들이 많이 나와요. 그래서 그거를 계획이면 계획대로 따로 분류하셔야 되고 위원회면 위원회대로 따로 분류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뭐 기금이면 기금에 약간씩 다른 점 같은 점을 따로 분류해 두시면 좋고 뭐 공단도 많고 지원센터 같은 것들 그런 것들도 많거든요. 협회도 그렇고 그런 것들의 같은 점과 다른 점을 비교해서 보실 수 있게끔 그걸 정리해 두시는 게 굉장히 이 과목을 공부하시는데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읽는 작업을 하셔야 되고 그렇죠? 그 다음에 정리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외우셔야 돼요. 맨 처음부터 하나씩 외워나가시는 건 좋은 방식이 아닙니다. 전체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 읽으시고 그 다음에 반복적으로 읽으시면서 정리하고 외우시는 방식. 근데 만약에 이제 조금 더 시간을 단축시키시고 싶으시다면 그렇다면 정리를 먼저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. 원래 제가 계획이나 위원회 같은 것들은 정리해서 드릴 건데 더 세부적인 것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정리해 두시는 게 좋아요. 직접 쓰시면서 정리하시고 타이핑보다는 차라리 쓰시는 게 좋습니다. 어차피 시험에 가면 타이핑으로 보는 게 아니라 쓰기 때문에 너무 정리를 잘해 놓으려고 타이핑으로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글쎄요. 저는 그거보다는 수기로 쓰셔서 뭐 연습장 같은 데 만드시는 게 훨씬 좋다. 이런 말씀드립니다. 그러면 이제 중소기업 법령이 어떤 법들이 있는 거냐? 그럼 총 이제 우리 교재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10개 단락으로 이제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. 여기가. 그래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. 먼저 이제 중소기업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 중소기업법은 이제 기본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여기서 이제 목적이나 용어들 같은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 각 법령마다 그 목적이나 용어들이 별게 없어 보이는데 그걸 익혀두셔야 돼요. 특히 거기 숫자들이 나오는 것들이 있다면 반드시 그거는 최우선적으로 익히셔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뭐 범위나 적용 기간 뭐 이런 것들도 이제 말씀드릴 거고 이 각 책무라고 해서 의무나 지켜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. 그런 것들에 대한 설명들이 나올 텐데 그걸 아셔야 되고 여기도 보시는 것처럼 어떤 계획, 실태조사 이런 게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. 중소기업 기본 법령뿐만 아니라 뒤에 이제 법령에서도 계속적으로 나와요. 그래서 이걸 중심적으로 외우셔야 되고 중소기업법에서는 옴부즈맨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걸 좀 보셔야 됩니다.
그다음에 이제 창업지원법의 얘기들이 나오는데 창업지원법에서는 이제 보시는 게 창업의 범위, 그러니까 용어 정의예요. 용어 정리를 아셔야 되고, 그다음에 지원센터나 뭐 보육센터, 뭐 창업지원보육센터 뭐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. 그다음에 여기도요 계획을 제가 빼놨는데 이 계획이 나와요. 실태조사도 나오고 그것도 익혀두셔야 되는 것이고, 절차니 보칙이나 벌칙 같은 것들이 꼭 뒤에 따릅니다. 그래서 보칙 같은 것들도 아주 세부적인 것들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도 나중에 맨 처음부터 외우시려고 하지 마시고 나중에 중점적으로 외우시는 방식으로 가셔야 된다. 네, 소상공인 기본법 같은 경우들은 이제 지능기금 쪽이 좀 중요해요. 지능공단하고 특히 이 지능기금에 대한 내용들, 그다음에 여기도 위원회도 존재하거든요. 그래서 그런 위원회들, 요 내용들을 중심적으로 좀 보셔야 되고, 연합회 같은 것들은 협회라서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. 그다음에 여성기업하고 이제 장애인 기업에 대한 법령이 또 있어요. 근데 여기는 이제 위원회가 각각 있고요. 그다음에 협회가 각각 있는데 이런 내용들이 나오죠. 그다음에 이 지원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거보다는 위원회나 협회 중심으로 익혀두시고, 그다음에 이제 어떤 게 여성기업이고 어떤 게 장애인 기업인지 정말 비슷한데 살짝 달라요. 그래서 그 요건들을 외우시는 게 이 작업이 될 겁니다. 그 다음에는 뭘 보시냐면 중소기업 기술력 혁신 촉진법을 보셔야 되는데, 이거는 건 3번에 걸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게 될 거고 굉장히 이때부터 좀 어렵게 느껴지세요. 그런데 이 내용들도 좀 더 많아지고요. 하지만 이런 거를 공부하실 때는 좀 차근차근하게 가셔야 된다. 너무 한꺼번에 뭔가를 단계를 넘어서시려고 하면 할수록 힘들어진다 라는 말씀을 드려요. 그래서 여기쯤 오면은 조금 포기 뭐 이런 마음이 드실 수 있지만 아니요, 이때부터가 더 시험에 많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약간의 인내심이 필요하게 되는 장면이에요. 그래서 여기도 위원회, 계획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납니다. 실태조사 이런 것들은 그냥 앞에 것들과 각고 다른 점을 보셔서 정리해 놓으셔야 되고, 그 다음에 이제 우대 조치나 기술 연구회 같은 어떤 복잡한 내용들이 좀 나오는데 이걸 체크해 두셔야 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인력 지원 촉진법도 내용들이 진짜 많아요. 그래서 이제 단지를 조성한 이 입지 조성 문제나 뭐 인력에 대한 어떤 우대 정책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. 그래서 뭐 여기 뭐 원하라 이러지만 이 어떤 사람들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게 시험의 핵심 포인트가 될 겁니다. 그래서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릴 것이고, 그 다음에 이제 사업 전환이라는 게 존재해요. 사업 전환은 그러니까 폐업을 한다거나 태업을 하기 전에 이제 그러니까 뭐라고 그 시대 조류에 따라서 이 업종을 갈아타는 거거든요. 그런 것도 지원하는데 이게 주식에 대한 상법적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. 나중에 이제 벤처기업 그 특별법 쪽이랑도 연결이 되는데요. 그래서 이제 주식에 대한 내용이 나와서 이 부분은 어떤 면에서는 공부가 너무 힘드시면 살짝 힘을 빼고 하시는 것도 방법이에요. 근데 뭐 만약에 기업을 경영해 보셨거나 그런 분들은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. 근데 그런 분들이 아니면 기업을 한 번도 뭐 이렇게 사업을 해보신 분이 아니면 좀 어려운데 이 부분은 포인트만 외우시면 가야 된다. 그 다음에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이 부분이 정말 방대합니다. 그래서 이제 단지를 조성하는 것들, 협동화 전략이라는 게 단지 조성이고요. 그 다음에 무슨 안전조치, 가업승계 지원 같은 것들에 대한 뭐 요건들, 명문 장수기업이니 뭐 이런 것들도 나오고요. 그다음에 중소기업 여기 보시면 지능공단과 지능기금이 정말 내용이 중요해요.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살펴서 익혀두셔야 되고, 이게 내용이 방대해서 3번에 걸쳐서 말씀드릴 것이고, 벤처기업 육성법은 앞에 나온 부분들이 거의 중첩적으로 계속 다 나옵니다. 뭐 여기 사업 전환에서부터 뭐 주식에 대한 거, 그다음에 이제 이 무슨 뭐 이런 전문단체나 뭐 전문기관에 대한 것까지, 아니면 육성 뭐 저기 뭡니까 단지 조성이나 뭐 이런 것까지 앞에 나오는 것들이 중첩적으로 나오는데 약간씩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. 그래서 그 부분을 체크해 두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. 일단 뭐 저랑 같이 공부해 나가시면 어려운 과목이지만 하지만 뭐 여러분들 이 경영지도사에 도전하실 정도의 그런 뭐 도전 의식 또는 뭐 그 정도의 어떤 능력을 갖추신 분이면 충분히 좋은 성과를 가져오실 수 있다. 다만 인내심이 정말 필요합니다. 다른 과목이 조금 더 어렵거든요. 수학적인 내용도 있을 수 있고 회계가. 근데 여기는 그렇게 이제 그런 거는 이제 머리가 좋으신 분들이 잘해요. 근데 이 법령은 머리가 좋다기보다는 좀 끈기 이게 좀 많이 필요한 겁니다. 읽고 또 읽고 반복 학습, 좀 지루한 거를 이겨내시는 그런 힘, 그렇게 해가 나가시면 좋으실 것 같다라는 말씀드립니다. 제가 도움 좀 드리도록 노력하겠으니까 여러분들도 믿고 끝까지 완주하시면 좋은 결과 맞으실 겁니다. 그러면 실제
수업에서 만나 뵙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